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프리스타일 축구하고 있는 박진석이고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진쿤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는 손을 제한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축구공이랑 함께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축구공을 이용해서 머리에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뭐 묘기를 부린다던가 발로 이렇게 저글링을 한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그 나이키 CF 중에 호나우지뉴가 나와서 막 묘기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한 6명 정도 불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그 친구들이랑 한번 따라 해보자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스타일을 시작하게 됐고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라고 하면 축구공을 이용한다는 거, 복장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신발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축구는 11명이서 하지만 프리스타일 축구는 1명이서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죠. 못한다고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프리스타일 축구 기술 중에 그라운드 무브라는 기술이 있어요. 뱀드리블이라고 하거든요. 헛다리 짚고 막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뭐 그런 기술들은 아무래도 축구의 실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축구는 이제 전술 게임이고 프리스타일 축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도에 국내에서 연 스킬즈에서 준우승을 했었고요. 2018년 그 레드불 스트릿 스타일이라고 프리스타일 축구 대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있는데 거기 한국 대표로 뽑혀서 폴란드로 세계대회를 출전했었죠. 18년도에 국가대표를 했었고 지금은 일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서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딥하게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볼 저글링을 해서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뭐 두 바퀴 돌리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많이 되게 변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아크로바틱한 무브를 더 쓴다든지 약간의 춤 동작과 섞어서 이렇게 기술을 접목시킨다든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로 치면은 요즘은 그 비보잉 동작과 많이 접목을 해서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의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프로팀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생겨난 지 대략 한 10년 정도 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큰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스타일 축구는 한 명이서 하는 스포츠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보면 또 프로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전문적인 프로팀은 없고 한 명이 프로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화 자체가 비보잉 문화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 상금도 있을 거고 저희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아쉽게도 뭐 시국상 공연이 많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에서 5회 정도 공연을 주기적으로 했었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레슨 형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주로 발생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TV 광고나 아니면 뭐 온라인 광고 이런 걸로 수익이 납니다. 조금 서글픈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인기가 없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운동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새로운 연습 장소를 한 번씩 이렇게 구해 오거든요. 이제 항상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경비원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해요. 이제 경비원들이 어느 정도 연령도 있으시고 그곳을 잘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니까 이제 저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막 쫓아내거든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연습 장소를 찾으면 경비원이 있나 없나 이거를 항상 확인하는 그런 약간 습관 같은 게 좀 있고요. 또 연습을 하다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같이 운동하는 또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인천에 있어요. 인천으로 같이 운동 한번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또 뭐 그런 상황이 생겨서 쫓겨나게 된 거죠. 정말 할 곳이 없어서 저희가 인천공항까지 갔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또 몰래 막 숨어 댕기면서 연습을 하다가 결국 제가 막차를 놓쳐가지고 그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한번 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돌아갔었는데 약간 뭐 그런 경험이 되게 많죠.
운동신경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항상 뭐 주변에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보통 한 사람이 열정이 생기면 와, 나 이거 진짜 해야 돼 하고 하루만 막 하루 이틀만 되게 열심히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공을 잘 다루는 팁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라고 항상 말을 해주거든요.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는 이렇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는 동작이 발등만 차는 게 아니라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끝, 뒤꿈치 뭐 이렇게 다 차기 때문에 공이랑 이제 발이랑 공이 어떻게 발에 닿느냐를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실전 상황에서나 프리스타일 축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리프팅, 그 저글링 하는 동작이 가장 실전 축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바닥에서 하는 현란한 드리블이 있어요. 프리스타일 장르 중에. 그거를 그라운드 무브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실전에서 1대1 상황에서 대치했을 때 쉽게 제칠 수 있는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받을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JK 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완전 축구 기술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프리스타일 축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 선수들을 가르쳐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실전 축구 개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되게 뭔가 복합적일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신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1대1로 대치했을 때 프리스타일 기술을 프로 이상으로 잘 다룬다 하면 뭐 문제없이 제칠 수 있는데 피지컬이 줄라탄이다 이런 사람과 대치하게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복합적일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아크로바틱한 동작인데 공을 어느 정도 높이로 차놓고 물구나무를 서서 거기 위에서 이제 다리를 X자로 교차한 다음에 이게 발이면 이 사이에 공을 이렇게 끼는 동작이 있거든요. 제가 대회 중에 했던 기술 중에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지금 현재 세계협회에서 총 5가지 카테고리로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올라운드, 익스큐션, 오리지널리티, 디피컬티, 컨트롤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어요. 5명의 심사위원이 분야마다 측정을 하는 거죠. 1대1로 했을 때 누가 더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성공했느냐, 이 사람보다 실수를 덜 했느냐, 이 사람보다 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느냐 이런 거를 잘 따지는 거죠. 프리스타일을 하다가 완전 제가 프로 선수로 되는 거 못 봤고요. 풋살 현역 정도는 선수로 되는 걸 봤어요. 완전 전문 축구 선수로 되는 거 못 봤고 오히려 축구 선수를 준비하던 어린 친구들이 이거의 매력에 빠져서 프리스타일 선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프리스타일 중에 그 스트릿 사커라는 그게 있거든요. 팔각형 케이지 안에서 1대1로 해서 뭐 조그만 미니 골대 이렇게 골을 넣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프로 선수를 약간의 농락하면서 좀 재밌게 하는 게 될 수는 있는데 5대5 게임, 뭐 11대 11 게임을 한다고 하면 그 진짜 프로 선수들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피지컬 차이와 다르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선수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팀을 꾸린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또 뭐 이길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그 프리스타일 축구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타일 풋볼 협회를 설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스포츠 약간 기획 쪽으로 여러 이벤트나 이런 걸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카데미에서 프리스타일 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많고 단편적인 예로 제가 전 직장에서는 그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축구 관련된 의류를 만들고 뭐 유니폼을 제작하고 그런 회사였는데 뭐 웹매거진을 운영하면서 뭐 축구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진짜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축구 관련된 일을 찾으면 정말 많죠. 국가대표팀 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축구 행정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축구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딱 선수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외부 활동이 조금 어려워서 요즘은 되게 e스포츠가 되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약간의 뭐 그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e스포츠 쪽에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제가 어릴 때나 더 어렸을 때는 학교 축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학교 이름으로 대회를 나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학원 축구라고 하나요? 학교에서 축구를 안 하고 아카데미나 스포츠 클럽 같은 곳에서 축구팀을 운영하면서 지역 대회를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축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축구 회사가 아니라 뭐 야구 회사를 들어가든 그 스포츠업에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제 생각인데 그 스포츠를 스포츠로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거를 관점의 차이를 두고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프리스타일 축구가 이거는 축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거는 힙합이 될 수도 있고 비보잉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러한 곳에서의 연결점을 좀 찾는 거를 많이 해보려고 하죠. 다른 문화에 있는 것이 스포츠에 접목시켰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직장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다녀본 회사는 그런 곳은 없었어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상사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좋은 상사를 만나면 좀 좋은 분위기, 체대적인 분위기의 상사를 만나면 좀 빡셀 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한다고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뭐 쉬는 시간마다 공차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하면서도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무조건 기본이고 어릴 때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축구선수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를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꿈이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초등학교 때 축구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프리스타일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떤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팀닥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거든요. 너무 멋있고 하고 싶었어요. 체대를 진로를 꿈꿨고 열심히 해서 이제 체대를 가게 되었죠. 근데 뭐 체대에 가서도 팀닥터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조건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프리스타일 축구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벤트 기획도 해보고 대회도 열어보고 스폰서도 따보고 이러한 거를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라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축구와 관련된 곳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프리스타일 축구라는 이 스포츠가 한국에 좀 저변 확대가 되는 게 가장 제 목표고요. 선수로서의 목표도 있지만 좀 문화적으로 이 스포츠가 한국에 좀 자리 잡히는 게 제 꿈이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2015년이었나?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도쿄 거리를 걷는데 이제 공원에 애들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터 같은 데서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뭔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프리스타일 축구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게 지금 제일 큰 꿈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취업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됐었죠.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마침 프리스타일 축구였던 거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언급됐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면서 이것만 하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제 스스로를 PR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했었고 포토샵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컨텐츠적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마케팅을 할 때 필요한 컨텐츠들은 어떤 게 좋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전성기 시절과 전성기 시절을 봤을 때 와, 제가 박지성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손흥민이 요즘 너무 잘하잖아요. 기록도 기록이고 모르겠는데? 저는 박지성, 제 기준에선 더 박지성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아시아 최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인터뷰를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프리스타일 축구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인터뷰 내용 자체가 어린 친구들한테 주는 메시지 같은 거잖아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막 어릴 때 엄마랑 치킨 먹으면서 프리스타일로 성공할 거야 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은 제가 프리스타일 축구로 취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도 내고 저를 따르는 동생들이 이제 막 생기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망설여지는 게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쭉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멈추지 말고 열심히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대에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홍대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 뭐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